맨날 하는 고민이 네. 이마도 그렇고 시합 나갔다 와서 영양 고민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 왜 계속 영양을 왜 계속 고민하고 왜 반복하지? 영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도대체 놓치고 있는 거고 왜 그런 걸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지. 넌 뭔 것 같아 이유가? 왜 이렇게 영양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고 네. 뭔가 약간 저는 예전부터 헬트워크 전부터 실패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영향했던 게 되게 다양한 방법을 했었거든요. 그때 뭐 방법을 벌크업도 해보고 탄단지 매크로도 해보고 그때 벌크업 했을 때 86kg까지 덧치로 막 찍었는데 살을 빼보니까 61kg였어요. 근데 몸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예. 네, 근데 둘 다 그 인터넷에 떠도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찍었다가 뺄 때도 매크로 탄단지 맞춰가지고 뺐었거든요. 진짜 6개월 동안 정확하게 매일 아주 기록하고 정확하게? 네, 패시크레스로 기록하면서 했었는데 근데 빼니까 61kg까지 쫙 빠지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 갈라졌거든요. 근데 아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시 신혼처럼 돌아가는 게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되게 다양한 방법도 있고 근데 그 방법이 저한테 맞으려면 확률 싸움이잖아요. 그런 걸 느꼈어요. 여기 와서도 몸이 좀 좋아진 게 확률에 맡기지 않고 약간 좀 더 그 원칙에 가까운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영양도 좀 잘하게 되고 몸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사람들도 오해하는 게 너무 많은 방법에 딱 집중해가지고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내가 볼 땐 영양의 정보들이나 이런 게 네. 이제 그 지금 정보들의 문제점은 내가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영양을 보면서 이제 내가 라이브 하면서 물어보잖아. 영양 이제 어디서 뭐 영상 보고 물어보고 이런 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다른 영상들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걸 느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측면에서 영양은 살 빼야지면은 좋은 영양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사실은 살 빠지는 거는 영양실조도 살은 빠지잖아. 네. 그러니까 살 빠지는 방법 중에 건강을 챙기면서 살 빠지는 방법, 건강과 상관없이 살 빼는 방법이 있는데 살만 빠지면은 무조건 좋은 방법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정보들 때문에 혼란스럽게 여기는 거랑 또 한 가지는 건강한 애들이 살 빠지는 방법을 안 건강한 애들이 받아들여서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봤고 또 한 가지는 그 효과가 있다 없다. 예를 들어서 뭐 BCA가 효과가 있다. 네. 글루타민 효과가 있다. 네. 크레아틴 효과가 있다. 이런 식의 영상들 있잖아. 이런 영상들이 난 엄청난 문제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돼지고기가 효과 있어? 이건 똑같은 거야. 양파가 효과 있어? 무슨 효과가 있어? 근데 그러면 양파 안 먹어도 되네? 양파 먹으면 근육 커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뭔 개소리야 이거잖아. 네. 근데 사실은 양파를 잘 이용하지 않으면 고기를 맛있게 먹기가 힘드니까 양파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양파를 먹어서 몸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양파도 넣어야 되고 마늘도 넣어야 되고 맛있게 먹으려면 네. 염분도 잘 넣어야 되고 후추도 넣어야 되고 그래야 고기가 맛있어져서 고기를 잘 먹고 그래서 다 소화도 잘 되고 결국 근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라 고기에다가 양파, 마늘 이런 것도 먹어야 되잖아.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영양소라는 거는 골고루 먹어야 되고 우리가 계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BC가 효과 없다는 것도 진짜 어리석은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고기를 다양하게 먹는 이유는 아미노산 조성을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맞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면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울리는 고기를 찾을까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골고루 먹으면서 그걸 하는 건데 골고루 먹지 못할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 같은 거를 잘 공급해 주는 건 당연히 보충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골고루 먹는다고 하더라도 100%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양에 대해서 완벽으로 향하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효과 있다 없다 살 빠진다 안 빠진다 근육 큰다 안 큰다 하니까 아니지. 근데 일단 식단이 완벽한 상태는 있지만 지금 내 식단이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를 가지고 향해 가는 과정에서 영양을 선택하다 보면 좋아질 수가 있지. 내가 단백질 골고루 먹는다고 하지만 매일은 안 되고 하니까 뭐 운동 중에는 BCA도 먹고 뭐 야채도 다양하게 먹는다고 하지만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내가 심지밀도 먹고 이런 식으로 뭔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에 대한 인정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뭔가 대충 어설픈 매크로니 단백질 몇 그램 영양학적 지식만 있으면
완벽한 식단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니까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지.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결국은 그런 정보들로 내가 식단을 하면 네가 했던 실수처럼 네. 완벽한 식단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지. 네. 완벽한 식단 하기가 되게 어렵지. 근데 우리는 이제 몇 번 완전에 근접한 식단들 경험하잖아. 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 우리가 막 가락시장 가가지고 소고기 사고 막 돼지고기 사고 양고기 사고 막 회에다가 네. 그럴 때 컨디션이 진짜 운동 진짜 막 오. 터질 것 네. 같은 그런 걸 느끼지만 사실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매일은 못 하는 거잖아. 네. 근데 나는 매일 그렇게 먹으면 진짜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어.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지. 네. 그러니까 영양은 그만큼 양질의 영양을 잘 먹으면 좋아진다는 거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지. 네. 나도 모건 아카데미도 오래 하고 막 수많은 사람 보기 때문에 진짜 양질의 영양을 잘 먹을 때 좋아진다는 거 알지만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 그래서 보충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닭가슴살로 고기 600, 만약에 1kg 먹은 거랑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회 이렇게 해서 1kg 먹은 거랑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를 느껴보지 못하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와 마찬가지지. 설탕으로 먹는 거랑 오곡밥 먹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데 영양은 그렇지 않아. 다양한 식품공급원이 주는 그 힘들이 있다. 왜냐면 미량 원소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합이 돼서 우리가 수식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다양한 영양소를 먹었을 때 훨씬 더 건강에 이득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 네. 오곡밥이 당연히 흰쌀밥보다 건강에 좋다는 거 우리가 그냥 알고 있잖아. 네. 어른들도 알고 있고. 근데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거든. 고기도 다양하게 먹는 게 훨씬 좋다는 걸 우리 경험적으로 알지만 한 가지 그냥 싼 거, 돼지 앞다리나 닭가슴살이나 싼 고기 먹는 거가 훨씬 더 비싸니까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보충제의 활용도 고민하게 되는 거지. 내 생각에. 그래서 영양에서는 이제 필수 영양소의 영양의 원칙을 그래서 한마디로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려면 필수 영양소의 공급을 다양한 식품 공급원으로 하는 것. 이거를 딱 놓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기본으로 가자. 필수 영양소가 뭔지는 알아야지. 탄수화물이 필수 영양소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아미노산이나 필수 지방산이나 미네랄, 비타민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식품 공급원을 통해서 필수 영양소를 잘 공급하는 것이라는 영양의 원칙을 딱 잡아놓으면 완벽한 식단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왜 어. 필수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도 3대 영양소 중요한 영양소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영양소라는 뭐냐면 외부에서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양소가 있다는 정도 개념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돈이 많이 들지만 고기를 엄청 잘 먹으면 당신생 과정을 통해서 글리코겐 합성이 이제 가능하잖아. 네. 이제 그런 거 말고 근데 필수 아미노산은 탄수화물을 52kg를 먹어도 합성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영양소들을 어떻게 잘 먹을 것인가. 그러니까 미네랄, 비타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섭취해야지만 되는 영양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려면 결국에는 어른들의 말이 엄마 말 잘 들어야 되는 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골고루면 되느냐? 아니 필수 영양소의 공급에 초점을 맞춰서 골고루만 붓는 거니까 어른들이야 필수 영양소가 뭔지 모르시니까 뭐 밥입니다 뭐 네. 이런 잘못되는 걸 할 수 있지만 골고루 먹는다는 건 경험적으로 엄청 좋은 경험인데 그 골고루 먹는 거에다가 필수 영양소 개념만 더한다 그러면 나는 원칙을 삼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육식 위주의 가니쉬를 다양하게 뭐 조금씩 막 이런 풀 이만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면 뭐 양파도 있으면 좋고 버섯도 있으면 좋고 뭐 이런 뭐 고수도 있으면 좋고 뭐 아스파라거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과일도 뭐 이렇게 느끼하니까 과일도 먹고 약간 이런 식의 그런 구성을 해서 필수 영양소를 다양한 식품 공급원으로 공급하는 거를 일단 이상적인 목표로 삼아두고 안 됐을 때 보충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이런 정도의 틀은 가지고 가야지 인터넷에서 나오는 뭐 이건 효과 있다 이건 효과 없다 이런 영상들이 휘둘리는 건 좀 바본 것 같아. 양파가 효과 있어? 돼지고기 효과 있어? 이런 것도 BCAA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지. 운동량이 많으면 내가 BCAA나 글루타민 같은 거를 보충해주는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그거가 효과 있다 없다?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너무 영양학적 지식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이상적인 영양을 향해 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고 내 식단은 완벽할 수 없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완벽한 식단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거든 내가 볼 때는. 왜냐면 효과가 있는 것만 내가 먹으면 몸이 좋아질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 엄청난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이야. 생각보다 영양의 실력이 똑같이 먹는 것 같아도 영양 실력이 다르다는 걸 느끼잖아.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몸이 계속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막 신경 써서 먹는 것 같은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이럴 수도 있는 게 결국은 생각보다 영양도 어려운 거지. 왜냐면 다양한 식품 공급원을 필수 영양소에 대한 개념도 사람들이 다 무너져 있고 네. 그리고 다양한 식품 공급원을 하는 거는 돈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드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거지.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되게 몸 좋고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너무 좋아해서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몸이 진짜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진짜 엄청 좋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빼는 거랑 일단 저 같은 수준에서 식단을 하는 거랑 아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다른 얘기야. 네. 그래서 근육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미처 서울에서 80으로 1등 하는 사람이 코리아 나갈 때 75로 나가고 정체는 70으로 나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다이어트는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1등을 할까 말까를 예선 통과를 그거를 예선 통과를 좀 노리고 있는데 서울에서 1등을 할 때 다이어트가 아니라 서울에서 80으로 1등 하는 사람이 정체는 70 나갈 때 다이어트를 자꾸 따라 하려고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보기보다는 우리는 원칙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을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 오랜만에 한번 찍었어. 좀 사람들이 봐서 좀 더 오해가 풀었으면 좋겠어요. 영양에 대한. 이걸로 좀 될까? 세미나 와야겠는데. 여기까지.